여러분, 세종시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천도론을 꺼냈잖아요. 야, 진짜 얍삽해.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86세대가, 저도 86세대의 일원이잖아요. 저도 학번이 84학번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꼼수를 쓰는지, 정치가 이렇게,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더러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순진한지, 저도 정치부장을 해봤지만 이거는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보세요. 부동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시자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된 원인은 22번의 아주 웃기는, 웃기는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제는요. 정부의 규제책 때문에 시장이 반발한 거예요. 시장이 반발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국민이 반발한 것도 아니고 투기꾼이 반발한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반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도 규제를 때리니까 시장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시장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유동성도 M2가 광의의 통화량이 3054조나 되는데 안 움직이겠어요.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규제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강남 규제하니까 강북으로 가고, 서울 규제하니까 수도권으로 가고, 이게 재건축 규제하니까 재개발로 가고, 아파트 규제하니까 오피스텔로 가고, 이게 규제의 어떤 역설이거든요. 그 규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정치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은 분명한 경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에 편성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놓겠다고 규제를 한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요. 여기에다가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니까 이제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린 것처럼, 집값은 투기 세력이 올린 게 아니라 시장이 올린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올린 거지 투기 세력이 올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도 투기 세력이고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도 투기 세력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투기 세력과 투기꾼과 전쟁, 국민과의 전쟁이 실제로는 보면요. 전쟁을 한다면서 어떻게 하든 내려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을 실시를 하면서 임대사업자 내놔라 이거죠. 내놔라. 시장에 매물 내놔라. 그래야 집값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 내놓은 게 행정수도 천도론이에요. 행정수도 천도론, 저는 제가 봐서는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서울은 경제수도로서 남는 거야. 그러면 서울은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제 뭐 경제수도의 경제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뭐 정치가 이렇게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판에 정치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그냥 그들끼리 가서 정치하라고 그러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남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행정수도 천도론이라는 게 서울 집값 잡아본다는 거예요. 행정수도가 천도가 되면 서울 집값 안 올라간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은 올라가요. 경제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말입니다, 서울이 규제 확 풀어갖고 홍콩처럼 말입니다, 홍콩처럼 금융의 중심지, 동부가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적당히 이 정도 가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수도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라는 것. 그런데요, 세종시가 이렇게
세종시를 행정수도 천도한다고 하니까 세종시가 난리 났어요. 세종시가. 서울 집값은 못 받고 못 잡고 결국 행정도시 세종시 집값만 올렸다 이겁니다. 보세요. 27일 매매값은 2.95가 올랐고요. 전세값은 2.17이 올랐습니다. 2.95요? 이거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일주일에 이만큼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분당선 연장되면서 권성구, 수원이죠. 권성구가 2월 10일 날 2.54가 이전의 최고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 세종시 2.95가 최고치입니다. 아마 이거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전세값도 보세요. 2.17입니다. 2.17. 그러니 세종시 집값 미쳤어요라는 표현이 맞죠. 그죠? 예. 당장 세종시의 전용 84제곱미터가 다 1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있어요. 10억 클럽에. 야, 엄청나죠. 세종시 세롬동 새뜸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 84.97제곱미터 9억 3천만 원에 7일에 거래가 됐습니다. 7일에.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6억 7천5백만 원이었어요. 지난 12월 6개월 만에 2억 5천5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현재 호가는요 10억에서 12억까지로 더 올라가 있어요. 이게 세종시 이러면 세종시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천도론이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이게 행복도시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치원, 업, 금남면 가까운 곳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안 그래도 집값이 불안해져 있었는데 여당이 행정수도 옮긴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뻥 하고 폭등한 거죠. 서울 집값은 못 받고 못 잡고 세종시 집값만 과열시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래요. 지금까지 저는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규제 중심으로 가니까 참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당의 정책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어떤 재가도 그렇고요. 결국 대통령의 뜻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집값 돌려놓겠다. 그 당시에 빚내서 집 사라 했던 말 이걸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 했어요. 어렵쇼? 불가능하죠. 이제는요. 폭등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가해져요. 이게 여러분 너무 심해지고 너무 엉들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난리예요. 모두가. 게다가 사적 영역인 임대료까지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 민심까지 들끓고 있어요. 시장경제는 어디 가고 이게 부동산부터 먼저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입니다. 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난감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집값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올라가리라고 봐요.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세종시 행정수도 천도론이 계속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행정수도 천도론이 나오면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야당이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행정수도 천도 해봤자 국회 그리 가도 좋아. 청와대 그리 가도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헌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오케이를 개헌을 하는데 행정 수도 천도론만 개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개헌하려고 들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근본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게 만약에 개헌을 하려고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카드도 야당이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아마.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도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세종시 집값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도대체 누가 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